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리아 소년 5살짜리 시리아 소년이 공습을 받은 다음에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불쌍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모든 사람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이 동영상을 조회를 했고요. 그리고 이보다 더 끔찍한 장면들이 알레포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주일 동안 400명이 숨졌고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입니다. 이와 관련해 시리아 정부의 전쟁 범죄 혐의를 조사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알레포에 대한 공습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SNS에서 나온 질문인데요. 다이안 씨가 질문한 내용인데요. 대통령이 된다면 인도적 위기와 시리아 내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홀로코스트의 제2의 홀로코스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리아 상황은 아주 대재앙과 같은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매일같이 이 시리아 정부가 아사드 정부가 하고 있는 이란 지상군과 러시아 공습을 등에 업고 알레포를 공습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레포에는 수십만 명의 민간인들이 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공습은 지금 알레포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시리아 반군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아사드 정권에 반대하고 있는 반군들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IS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지금 공습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노리는 것은 시리아 반군입니다. 오늘 말씀드리지만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안전구역을 만들어야 합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지금 외교적인 해결 노력은 당분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다른 동맹국과 협조를 해야 됩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바는 이겁니다. 바로 러시아의 야심이 무엇이냐입니다. 러시아는 시리아에 모든 걸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도 마음을 보였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러시아가 어디서 협조를 하든 필요한 경우는 할 것입니다. 제가 국무부 장관 시절에도 핵 문제에 관련해서 러시아와 협조를 해서 이란 핵 협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지금은 더 큰 레버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먼저 힐러리 후보가 소위 말하는 그런 정치인들과 함께 있었죠. 하지만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백악관과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듣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경계선을 긋고 나서 전 세계가 비웃었죠. 또 볼까요? 힐러리 후보는 러시아에 강경하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핵무장 상황만 보더라도 지금 미국이 러시아보다 훨씬 뒤처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핵무기를 계속해서 신형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미국의 핵무기는 하루가 다르게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문제를 보십시오. 힐러리 클린턴이 그럴듯하게 말을 늘어놓으면서 푸틴 정부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서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반군이 뭔지 중동 지역의 정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반군이든 아니면 다른 지역의 반군이든 우리는 테러리스트의 손에 무기만 쥐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동 지역 시민들이 이전보다 더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리비아 카다피에만 보십시오. 이전보다 훨씬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시스가 서부가 장악하게 그냥 내버려뒀죠. 거의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창상입니다.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의 모든 국무장관으로서의 정책이나 판단은 100% 실패입니다. 러시아 얘기를 제가 할 텐데 이번 주만 보더라도
지금 힐러리 후보가 지금 러시아와 미국 정부가 평화 조약을 체결을 했는데 러시아나 아사드나 아니면 이란이 지금 뭐를 했는지 보십시오. 지금 힐러리 클린턴의 완전히 잘못된 정책 때문에 이란의 배만 불려줬죠. 1,500억 달러나 지금 이란에 그것도 현금으로 지원을 해줘서 이 방을 가득 채울 정도로도 채우기에도 모자랄 만큼의 돈을 이란한테 지원했습니다. 지금 이란이나 러시아가 그렇게 하고서도 지금 미국에게 오히려 반대하고 있죠. 강경 노선으로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반군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만 그럴듯하게 늘어놓고 있습니다. 예, 저는 아사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사드에 반대합니다. 근데 그 아사드가 지금 ISIS를 공격하고 러시아가 ISIS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ISIS와 싸우고 있는데 이들 세 개 국가가 지금 미국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미국의 부실한 외교 정책 때문입니다. 트럼프 후보 제 질문을 다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되신다면 시리아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인도적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그리고 러닝메이트께서는 러시아의 도발 행위는 강경 대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군사력을 쓰는 방안까지도 고려해야 된다. 아사드 레이즘에 대해, 아사드 정권에 대해서 말이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ISIS는 격퇴되어야 합니다. 현재 시리아가 ISIS와 싸우고 있는데 아사드 정부가 ISIS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리아는 과거와는 다릅니다. 시리아는 이제 이란의 종속국이 되었죠. 그리고 이란이 케리 장관과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장관 때문에 이란이 지금 훨씬 이전보다 세력이 커졌죠. 아주 빠른 속도로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먼저 ISIS부터 격퇴를 시켜야 됩니다. ISIS가 최우선 문제입니다. 그 후에 다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죠. 그렇다면 알레포가 함락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알레포도 미국의 지금 인도적 재난입니다.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이죠. 알레포는 지금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실까요? 모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미국 정책의 어리석은 완전한 실패를 한번 보십시오. ISIS가 모술을 떠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워싱턴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하기를 모술을 3주 내에 4주 내에 공격해서 탈환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ISIS가 이미 떠나고 있는데 좀 조용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요? 은밀하게 기습 공격을 해서 모순을 탈환을 하고 점령을 한 다음에 발표를 할 수 없을까요? 실제로 일이 일어난 다음에 성과를 거두고 나서 발표를 하지 않고 왜 공격을 하겠다고 먼저 요란벅석하게 떠드는 거죠? 3, 4주 전에 공격 3, 4주 전에요. 지금 이게 미국 정책의 외교 정책의 현주소죠. 하지만 그런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심리전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데요. 한번 보세요. 지금 200명의 해군 장성과 육군 장성이 저에게 지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명예훈장 수여자들이 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셨나요? 왜 소리 없이 조용하게 은밀하게 ISIS 지도부를 격퇴하지 못하는지 이렇게 시끄럽게 일을 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셨나요? 모술 예를 보겠습니다. 이라크와 모술 얘기를 하자면요. 모술이 지금 ISIS 수뇌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ISIS는 지금 모술을 버렸습니다. 방치했죠. 이라크의 지도부가 모술에 공격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200명의 육군 해군 장성이 지금 오바마 행정부 외교 정책을 믿지 못할 정도로 실망하고 있습니다. 패튼 장군이나 메가더 장군이 무덤에서 통곡할 일입니다. 지금의 외교 정책 현실을 보면요. 클린턴 후보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반군을 무장시키는 거에 대해 찬성하셨는데요. 알레포의 상황에서는 이제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휴전도 실패했고 외교적인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는데 비행금지 구역 설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실 예정입니까? 저는 지상군 투입은 반대합니다. 심각한 실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군은 주둔하는 정도 점령군으로서의 역할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투군은 아니고요. 물론 특수부대를 활용해서 군사 훈련을 시키는 게 그동안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를 국익에 더 부합하는 일이고요. 그렇다면 오바마 대통령과는 어떻게 다르게 하실 것입니까?
저는 다시 제가 뺐죠. 대통령이 된 때쯤에 IS를 이라크에서 몰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술을 다시 탈환하는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IS와 또 무슨 장군 얘기를 했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많은 뒤에서 마크에서 많은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고 현지에 있는 수니파라든가 그다음에 쿠르드군, 페시메르가 군도 모두 이 IS와의 싸움에 참여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알바그다디를 꼭 제거할 겁니다. 알바그다디를 겨냥할 것입니다. 알카에다 지도자를 과거에 겨냥해서 제거하는 일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 알바그다디를 제거하는데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쿠르드군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가장 큰 저희의 동맹군이기 때문에 그들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쿠르드군과 지상에서 같이 싸우고 있는 우리 동맹군들이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분이나 발언을 넘겼는데도 제지를 안 하셨네요. 저는 1초만 넘겨도 발언을 중지시켰는데요. 예, 재밌군요. 예, 제임스 카터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 질문은요. 트럼프 그리고 힐러리 후보께서는 정말 독실한 그리고 모든 미국 시민의 이익을 위하는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물론입니다. 클린턴 후보는 유권자, 제 지지자들을 개탄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제가 대통령이 되면 모두를 위한, 전 미국 시민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도시를 활성화하고 빈민가를 활성화하고 미국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만 하더라도 역사상 최악의 실패한 무역협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미국이 제조업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졌고 국부가 유출되었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힐러리 후보가 또 무역협정 TPP를 사인하겠다고 무역협정을 체결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힐러리 후보가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TPP가 아주 모범적인 무역협정이라고 말을 해놓고서 그 발언을 부인했습니다. 또 거짓말을 한 거죠. 거짓말을 계속해서 늘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모두 미국 시민을 위한 대통령, 흑인을 위한 대통령,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힐러리 후보는 말만 하지 아무것도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실행을 한 것이 없죠. 예, 히스패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똑같습니다. 말만 하고 히스패닉계를 전혀 돕지는 못했죠. 한번 빈민가를 보십시오. 빈곤율이 무려 40%나 됩니다. 40%의 흑인이 빈곤선 이하로 최저 생계를 생활하고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도 참담한 실패가 일어났고요. 일자리 창출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수준입니다. 제가 이 말을 선거 유세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을 했는데 예, 더 이상 악화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25년 동안, 30년 동안 미국이 문제라고 말만 하고 힐러리 후보가 한 거는 하나도 없죠. 대통령이 되면 그렇다고 바뀔 게 있을까요? 예, 세금이나 낮추고 지지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조세법이나 통과를 시키지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예, 말씀드릴까요? 말만 하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원 의원 때 한번 이력만 보십시오. 예, 완전 실패로 판명이 났죠. 67%가 재선에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원 재선에 성공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카터 씨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 평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린이들 그리고 서민 가정을 위해서요. 제가 법대학원을 나온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많은 일을 했고요. 트럼프 후보께서는 제가 25년도 공직 생활을 하면서 별 한 게 없다고 하지만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흑인 어린이 차별이라든가 또 사법 정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장애 어린이들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왔습니다. 실제로 성과도 올렸고요. 히스패닉계 사람 주민들을 위해서도 법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투표권까지 갖게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헌신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이곳에 자기의 몫이 자리가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편지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나라에서는 자기들의 자리가 없을 거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한 어머니는 이디오피아에서 아들을 입양을 했는데 트럼프 후보가 하는 얘기를 듣고 많이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이디오피아로 보내달라고 다시 되돌려 보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후보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끔찍한 얘기들입니다. 공포심도 많고 트럼프가 하는 말들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도 많고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겁에 질려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모든 사람과 함께 힘을 쓰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를 뽑아주셔야 합니다. 네, 다음 질문할 텐데요. 트럼프 후보에게 질문할 텐데 지난달에 발언하셨을 때 개탄스럽다는 발언에 대해서 성차별적이고 외국인을 혐오하고 이 절반의 미국인을 개탄스럽다고 말한 것에 힐러리 후보가 후회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하시고 어떻게 미국인을 단합시키겠다는 거죠? 제가 몇 시간 뒤로 바로 제가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제 주장이 이렇게 나온 것은 트럼프 후보 때문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그런 식으로 지금 분열을 시키고 있고 폭력을 조장하고 있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에 대해 나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것 내용들, 흑인들, 히스패닉 주민들, 무슬림들, 참정 용사들에게 하는 막말들을 내뱉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후보가 하는 이런 발언들은 정말 심각합니다. 저는 모욕이라든가 욕설을 하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정책과 공약에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견이 많고 하지만 더 나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1분 동안 발언하시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철저하게 갈등과 반목만 계속되고 있는데 볼티모어나 다른 한번 도시를 보십시오. 폭력 사태를 보십시오. 시카고, 워싱턴 DC에 일어나고 있는 소요나 폭력 사태를 보십시오. 지금 미국에서 살인사건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45년 이래 가장 많은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미국이 분열되었나고요? 힐러리 후보 때문입니다. 힐러리 후보는 증오하는 후보입니다. 왜냐하면 개탄스럽다고 말을 할 때 그냥 한 빈말이 아닙니다. 미국 시민이 아니다.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 없다라고 말을 했을 때 힐러리 후보가 그냥 한 말일까요? 아마 속으로는 훨씬 더 나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힐러리 후보는 유권자들을 싫어하고 증오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에게 4년을 또 맡길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다음 질문을 트럼프 후보에게 하겠습니다. 2008년에 트럼프 후보의 저서에서 진정한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바로 자기 절제다, 자기 자제심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첫 토론 후에 새벽 3시, 5시에 음란 테이프를 체크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바로 자주심일까요?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한번 걸스카우트 예를 보란 것이죠. 이해 가시나요? 힐러리 후보가 새벽 3시에 제가 트위팅을 했다고 말을 하셨는데 벵가지 예를 보십시오. 새벽 3시에 누가 대답을 하냐고 누가 벵가지에 새벽 3시에 당직근무를 하냐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잠깐 제 말을 600번이나 새벽 3시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새벽 3시에 트위터를 했는지 안
하는지 전 관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힐러리 후보는 한번 누가 새벽 3시에 전화를 받냐고 100가지 문제 누가 새벽 3시에 깼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스티븐스 대사가 무려 600회나 도와달라고 전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힐러리 후보는 친구인 스리드니 블루먼솔과 그때 딴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 새벽 3시에 트위터를 했다고 저한테 비난을 할 수 있을까요? 예, 트위터는 의사소통의 수단인데 그거 가지고 도대체 왜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습니다. SNS를 가지고 제가 2,500만 명이나 팔로워가 있는 거 가지고 지루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사소통을 하는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문제를 삼는지 전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전혀 부끄러울 게 없고요. 예, 과연 그런 자제력 같은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놀랍군요. 그건 제 의견인 저만의 의견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 전문가들도 그렇고요.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그렇습니다. 유력 인사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이 대통령직이라는 게 이 직무가 얼마나 막중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또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흑자로 돌려놨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놨고 또 흑인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소득을 올려놓는 그런 업적을 세웠습니다.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9.11 이후에 아주 잘 이 나라를 잘 이끌었죠. 저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고 오바마 대통령도 똑같이 그동안 2008년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500만 가구가 집을 잃었고 많은 재산들이 날아갔습니다. 다시 한번 경제 위기로 돌아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후보는 또다시 세금을 올려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세를 보면 1920년대 이후로 최저 수준입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80년 이래 최저 수준이라고요. 감사합니다. 두 후보 모두. 다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베스 밀러 씨께서 질문이 있다고 하십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대법관 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트럼프 후보께서, 클린턴 후보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세상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사에 대해서 잘 알고 실제 현실 경험이 있는 분을 선정하고 싶습니다. 큰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받는 사람들 말고 말입니다. 실제로 서민들의 삶은 서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보다 현실적인 감각이 있는 분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대법관들이 시민연합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걸 번복시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그거에 반대할 것입니다. 대법관이 투표권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보장되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종에 상관없이 그리고 모든 노년층도 실제로 투표권이 있는 사람은 투표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법관이 또 결혼 동등에 대한 거에서도 계속 똑같은 입장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are people who would reverse Roe v. Wade and reverse marriage equality. I think that would be a terrible mistake and would take us 하지만 backwards. 트럼프 후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대로 가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보다는 서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지금 대법관 내에 있는 약간 불균형인데 저는 균형을 잡힐 수 있는 그런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런 대법관을 임명하고 싶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그런데 이 9명의 그 대법관 지금 공석으로 남아 있는데 이거를 지금 임명하지 못하라고 막고 있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들의 방식이라고 하지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법관, 지금 공석으로 남아져 있는 대법관을 취임한 이후에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칼리아 대법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주 위대한 대법관이었죠. 최근에 유감스럽게도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한석, 공석이 대법원에 생겼습니다. 제가 임명하고자 하는 대법관은 바로 스칼리아 대법관과 같은 그러한 판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판사는 20명 현재 후보 명단을 추려놨는데요. 전부 법조계에서 아주 명망이 높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꼼꼼하게 이 명단을 검토를 했는데요. 제가 뽑고자 하는, 임명하고자 하는 대법관은 바로 헌법을 존중하고 미국 헌법의 가치를 구현하는 바로 그러한 대법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특히 수정헌법 2조를 가장 잘 이해하고 그 권리를 보호하는 그러한 대법관입니다. 과연 수정헌법 2호 총기 소지에 관한 총기 소지의 권리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는 대법관을 제가 임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 자금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는 그러한 대법관을 임명할 것입니다. 저는 선거 자금을 다른 후원자로부터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제 자금을 가지고 선거 자금을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제 자체적으로 지금 선거 자금을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액 기부자들로부터도 막대한 선거 자금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의심스러운 점은 도대체 직권 남용을 한 것은 아닌지, 왜 수억 달러 아니면 10달러, 20달러 아니면 3억 달러를 이용해서 그렇게 선거 자금을 모집하는 것인가요? 30억 달러 이렇게 선거에 흥청망청 돈을 쓰지 않으면 특수 이익에게 그렇게 배를 부르지는 않을 텐데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공직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이죠. 국무장관으로 있으면서 재산을 엄청나게 불리셨습니다. 다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답변을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총기 소지 권리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신원 조회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온라인에서 구매하거나 총기 전시회에서 구매하실 때 허점을 막아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하나 더 질문이 있습니다.